오늘장 중심 이슈 살펴보고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켓 포커스 시간은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장을 움직였던 공매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특히나 그동안에 대차장고가 급증했었던 2차 전지주가 다들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낙폭 상황부터 진단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전일 공매도가 거의 1.6조 원을 넘어섰다. 그런 숫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참 타이밍이 아쉬웠던 게 하필 시작되는 어제에 그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또 급락을 네. 하면서 우리나라까지 투심이 좀 이중적으로 악화된 모습이지 않았나.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3%대 하락을 기록하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장 끝나고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순서대로 10개 종목을 보면은 일단 1위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 알테오젠, 에코프로, HD현대일렉트릭, 포스코퓨처엠, 삼성전자, 현대차 등등으로 딱 들어보면은 그냥 시총 상위 종목들이 그냥 다 이렇게 됐구나라는. 폭풍을 못 피해갔구나 이렇게 봐야죠. 예. 네, 그래서 20위까지 확대를 해봐서 제가 섹터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 반도체가 3개였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4개, 제약바이오가 3개, 그리고 조선이 3개였고 그 외에 변압기나 자동차, 철강, 화장품 같은 주요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상위 종목들은 사실 이미 저희도 이미 2, 3주 전에 방송에서 주제를 다루기도 했었지만 증권가에서 우려했던 섹터들 말씀 주셨던 대차장고가 높았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요 좀 타겟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낙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 일단 한미반도체가 거의 11% 가까운 하락이 있었고요. 에코프로도 12%, 에코프로 BM도 7%, 에코프로 머티도 거의 10% 가까운 하락을 보였다는 게 이제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쉬운 게 사실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공매도를 왜 더 칠까 이거에 대한 부분이 하락으로 인한 실익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여러 가지 수급이 악화된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만 보더라도 이제 4월 2일에 관세 그리고 4월 4일에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부분으로 인한 고용 노동 지표를 굉장히 이번 주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매주 안 중요했던 주가 있나 싶긴 하지만 그만큼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단기적인 대차증거에 따른 하락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이 변동성 장세가 지나고 나중에 실적 장세가 온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반도체, 조선, 변압기, 자동차 같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공매도를 쳤던 사람들이 숏커버링으로 주식을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아쉬운 모습인데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황은 그렇고 그리고 네.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얘기해보고 싶은 2차 전지 쪽 낙폭 많았던 2차 전지 쪽 보면은 한산업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이클의 측면에서 지금 우리 2차 전지 네. 어디쯤에 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까지 주가가 보니까 어제도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최근 들어서 거의 또 신저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캐즘이라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진짜 또 캐즘으로만 봐야 되는가라는 좀 근본적인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가가 반등하려면은 실적 지금 안 나온 거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년 뒤에 실적이 잘 나올 게 만약에 4년 뒤로 당겨진다면 3년 전 뒤로 당겨진다면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이 지금 없는 거고 사실 테슬라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던 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은 판매량 감소나 여러 가지 부분을 시장에서는 얘기하는데 결국은 정치적 이슈로 인한 반정서의 극대화가 결국은 지금 그런 수치를 만든 거고 그 틈새를 중국의 비아디가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약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쉽게 말하면 전기차를 아예 안 산다가 아니라 테슬라를 안 사고 다른 전기차 산다. 그리고 네. 반사 효과를 또 중국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유의미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게 제일 아쉬운 거고 산업연구원에서 최근에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중국이 이미 우리나라보다 2차 전지 기술력을 3.5년 앞서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왜 이렇게 더 앞서 나갈까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중국은 지금 이런 공격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따른 지금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거고 캐즘 극복 이후 시기를 잘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사실 이게
꼭 2차 전지만의 문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반도체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결국은 지금 주 52시간 이런 부분들이 참 이게 뭐 정책적인 이슈긴 하지만 되게 예. 아쉽다라는 항상 생각이 들고 이건 심지어 이미 뭐 그런 기업들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면서 오랜 시간 투입을 하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노동에 대한 이런 법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또 문제, 캐즘 말고의 문제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업황에 대한 거는 어떤 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몇 개 기업이 저는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다가올 그런 캐즘이 다가오는 그 시기를 오히려 지금 굉장히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또한 2차 반도체 산업이나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도 결국은 정책적인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예.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공매도로 인해 하락한 2차 전지는 이런 미래의 성장성 뭐 5년 뒤를 3년으로 땡길 수 있는 뭐 회사들의 기술력 개발도 있겠지만 그 대외적인 환경 그리고 대내적인 환경에서 정부의 이런 지원들이 저는 좀 삼박자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증권가에서는 실적 측면에서는 1분기 이후에는 2차 전지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적 지원에 대한 니즈라든가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면은 이 부분도 나중에는 다시 들어올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건데 그렇다면 이 어제 조정과 같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업황이 살아난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가 매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중소형주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공매도 상위 종목에 뭐 이런 게 있었고 어떤 산업에서 몇 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또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공매도 과열 종목이 있었습니다. 예. 공매도의 그런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매도 유형이 1부터 4까지가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제 그 공매도를 너무 과열하게 많이 해가지고 오늘 4월 1일 공매도가 금지되는 43개 회사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주가 하락률에 따라서 공매도의 비중 그리고 공매도 거래 대금의 증가 배율 아니면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을 기준으로 충족이 되면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봤을 때 43개사 중에 뭐 시가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 이제 27개가 있었고 2에서 5천억이 10개, 2천억 원 미만 종목이 6개가 있었는데 예.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시총 2천억 미만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뭐 R&D 테크놀로지나 효성 OMB 같은 종목은 시가총액이 500억 원대인데 저희 왜 치지라는 사실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2천억 미만인 스몰캡 기업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데 공매도 과열 종목이 딱 된 종목이 일단 하나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DI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저는 여기 미팅을 해본 적은 없는데 시가총액이 1,585억 원인 기업인데요. 2024년 매출액이 7,191억 원, 영업이익이 218억 원, 당기순이익이 16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PER 기준으로 10배가 안 되는 그런 회사고 자동차, 지게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600억 원이 좀 안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 또 450억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지만 지금 물론 이제 이게 자동차 관련 기업이라는 점에서 사실 현대차 기아도 PER이 5배가 안 된다는 관점에서는 이게 뭐 저평가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있겠으나 어찌됐든 이 시가총액이 낮은 스몰캡 기업 중에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DIC라는 기업도 있고 뭐 그 외에는 뭐 마이크로 디지털이나 SY 같은 흑자 실적을 기록하는데 공매도 과열 종목에 포함된 기업들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열 종목 지정 후에 찾은 거니까 잠 못 주무시고 이거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오늘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좋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죠. 저희가 2차 전지 현황 진단이랑 이 중소형주 투자 아이디어까지 살펴봤고요. 네. 이제는 또 하나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섹터 AI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초 이후에 네이버, 카카오 이 주가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경과 이 수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공통적인 의견은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이 양사의 흐름은
당연히 새롭게 출시될 AI 기반 서비스의 결과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를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상반기 중 카카오 내에 있는 AI 검색과 AI 메이트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했고요. 향후 오픈 AI와의 공동 개발 프로덕트 출시 전망,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광고와 커머스 부문에서 실적 성장이 돋보인다면 플랫폼 가치의 재평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네이버는 지난 12일 출시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성과에 대한 결과물, 그리고 커머스 사업 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된다면 긍정적이다. 사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출시하는 게 잘 되면 다 좋을 거다. 사실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네.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그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를 보면은 일단 카카오는 올해 2% 올랐고 네이버는 올해 4.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바닥 대비를 보면은 카카오는 바닥 대비 20%가 올랐고 네이버는 2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시가총액이 17.3조 원이고 네이버는 30조 원인데 이제 여기에서 실적을 비교하면은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카카오의 올해 이제 증권가의 예상치는 매출액 8.3조 원, 영업이익 5,500원, 당기순이익 3,800억 원. 이거를 EPS로 환산해서 PER로 하면은 46.5배. 예. 이고 그 네이버는 매출액 11.9조 원, 영업이익 2.3조 원, 당기순이익 1조 8,700억 원, PER 환산 16배.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2배가 차이가 안 나는데 순이익에서 지금 거의 4-5배의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죠. 근데 둘 다 어쨌든 AI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카카오는 사실 오픈 AI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저는 올해 플러스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카카오 네이버 모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카카오는 개인분들이 312만 주를 더 샀고요. 오히려 네이버는 개인분들이 184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올해 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더 이제 편안하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네이버가 좀 더 편안한 건 맞고 그러나 오픈 AI 같은 지금 이렇게 AI 쪽에서 항상 틈틈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일단 카카오도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 종목만 봤을 때는 조금 안전한 투자가 네이버일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 그러면은 지금 걱정인 것 중에 하나가 AI 업황 좋다 그러다가 뭐 데이터 센터도 조금 덜 짓는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AI 업황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AI라는 게 이게 되게 방대한 영역인 것 같고 최근에 뭐 AI 뭐 반도체 성장성 우려 투자 위축 투자 지연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6개월도 되지 않아서 많은 기대감이 꺾였는데 근데 사실 고성장이 예상되는 사업군은 항상 고성장과 침체 주가로 따지면 급등과 급락의 반복이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는 있어 왔었다 생각을 해보면은 2차 전지도 그러하였고 반도체도 그러하였고 로봇 사업도 그러하였다. 그러면은 AI 반도체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조정인 국면이지 성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만큼 이거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은 사실 그것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결국 앞서서 카카오 네이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결국 AI가 B2B라는 기업을 통해서 소비자인 B2C로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AI 업황은 지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는 있지만 내러티브가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AI 업황 관련 섹터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중소형주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스몰캡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 미팅을 한 기업이 있고 탐방을 다녀오셨던 네, 대표이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오브젠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형 금융기관, 대형 유통사를 대상으로 AI CRM 솔루션을 공급을 하는데 이 CRM이라는 거는 고객관계 관리를 뜻합니다. 근데 이 AI를 접목을 해서 기업용 솔루션을 공급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금융기관, 대형 유통사에 이런 마케팅 관련 의사결정을 주면은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그 기업들이 의사결정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아까 제가 카카오 네이버를 통해서 결국은 이거는 컨슈머를 타겟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20년 넘게 금융 유통 분야에서 솔루션 1위를 지켜왔고 최근에 뭐 삼성금융, KB증권, IBK 같은 이런 국내 우리가 다 알만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고요. 최근에 이런 공격적인 R&D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나오는 화면이 제가 그 회사 앞에 가서
아, 직접 네. 촬영하시고 한 것들이군요. 예. 셀카는 찍지 못했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역대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충분히 올해는 턴어라운드 및 고성장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회사는 향후 생성형 AI를 접목한 솔루션으로 마케팅 비즈니스를 강화할 건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2대 주주가 어디냐면은 6.09%를 보유한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 회사의 저희 2대 지금 화면 CG로 찾아볼 수도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술력을 결국은 인정받은 사례고 그동안 적자를 기록해야 하는데 올해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스몰캡 종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브젠 같은 기업 AI와 맞물려서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이 이슈 체크해보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중소형주 발굴 아이디어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켓포커스 오늘은 이충현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